안녕하세요. 5060 세대의 부동산 자산 관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줄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. 오늘은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.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풍부한 현장 경험에 아버지 리더십까지 겸비하신 농협은행 투자상품 자산관리 부문의 김용욱 부행장님을 모셨습니다.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용욱 부행장입니다. 5060 세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우리 많은 농아띠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부행장님, 요즘에는 5060 세대를 58세대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. 보석 58을 말하기도 하고 58년생 개띠 세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부행장님은 58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 예, 저는 언론 기사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. 58 개띠 세대, 또 베이비 부모 세대 등을 이렇게 칭하는 말이라고 들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단어임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. 58은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약자로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고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신중년층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이런 마케팅 용어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잘 알고 계시죠? 예, 그렇죠. 네. 시대별로 구매력이 좋고 또 돈 제일 잘 쓰는 세대들을 우리 마케팅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렇게 5060 세대에 대한 마케팅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긴 한 것 같습니다. 네. 기사에서 보니 역대 최대로 부유한 5060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.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5060 세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 후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부행장님께서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좀 읽어주실까요? 네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저는 부부가 같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. 우리 남편은 은퇴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며 살겠다고 합니다. 남편의 로망은 존중하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이 방향성이 맞는 걸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부행장님 나이 또래 남성이시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. 정말 매년 은퇴 시즌만 되면은 수많은 어머님들이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하십니다. 우리 남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.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506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현 거주지가 일자리 때문에 선택하신 제2의 고향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은퇴 이후에 귀향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예, 실제로 귀농 기촌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아내분들이 말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. 예, 뭐 귀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기존에 도심에서 거주하던 집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많이들 하십니다. 그런데 이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바로 내가 더 늙었을 때 전원주택은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부분입니다. 한마디로 나중에 내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집을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예, 아무래도 도심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을 아마 팔기가 어렵겠죠. 내 입맛에 맞는 집이지만 그걸 또 인정해주는 사람도 드물긴 할 것 같아요. 네,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소위 쿠세권이라고 해서 그 쿠땡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지방과 그리고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상당히 겹칩니다.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쿠세권이 아닌 지역들은 부동산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 지역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게 훨씬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이고요. 그나마 주택은 더 힘들고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.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주택 구입은 피하라는 말인데요. 그러면 은퇴 후 귀향을 꿈꾸면 안 되는 건가요?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에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
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자산, 즉 수요가 풍부하게 있는 지역에 자산을 남겨두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것도 또 가능합니다. 맞습니다. 일단은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고 또 결정하는 것도 좋겠죠. 네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귀농 귀촌 지원 플랫폼인 그린대로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등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저는 평소에 재개발,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데요. 은퇴하면서 생긴 자금으로 이쪽에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만약에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어떻게 관심이 좀 가시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. 네, 이번 질문도 귀농귀촌에 맞먹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. 주로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. 사실 서울 도심은 어렵지만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만 나가더라도 1억 원 미만의 자금으로 초기 재개발 투자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. 네, 도심에 이제 더 이상 빈 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,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정부 정책도 관련 규제를 상당히 이렇게 완화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재개발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시기적으로 본다면 규제를 강화하는 시기보다는 규제가 많이 완화된 지금이 여유 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 더 적합합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긴 시간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부분입니다.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. 60대에 은퇴해서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75세의 입주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듣고 보니까 20, 30대가 재개발,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과 또 은퇴 세대가 투자하는 것에는 아마 시간 싸움이라는 큰 차이가 있겠다 싶네요. 액티브 시니어에게도 중요한 건 현금 유동성인데 재개발 투자는 그 기간 동안 투자 자금이 묶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. 아무래도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측면도 있으실 텐데요. 제가 고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치 않는 증여를 받으신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되면요,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청약이나 대출에서 생애 최초에 대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는데요. 그렇다 보니 자녀분들의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방향에 조금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러네요. 증여를 생각한다면은 자녀분들과도 반드시 협의를 하고 투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네요. 부모 입장에서는 미리 주택을 증여하면은 무조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녀가 원치 않는 사례도 많다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,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하지만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증여보다는 또 부모님이 소중하게 모으신 자산을 노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은퇴를 하고 머지않아 아이들도 독립을 할 예정입니다. 그렇다 보니 지금 보유한 주택이 두 부부에게 너무 넓게 느껴지는데요. 지금이라도 팔고 소형 평형으로 옮겨가도 괜찮을까요? 라고 질문하셨습니다. 흔히 이 다운사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금융자산 관리에서 주로 노후 자금의 확보의 목적으로 다운사이징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. 저는 주택 자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. 부회장님은 사랑하는 아내분과 두 분이 거주를 하신다면 혹시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? 저는 두 사람이 사는데 집이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. 또 출가한 자녀들이 집에 오면 지낼 수 있는 손님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러면 지금 집에서 평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건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예.
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1, 2인 가구의 비중이 60%가 넘습니다. 쉽게 말해 내 집을 내놓았을 때 수요자의 절반 이상이 1, 2인 가구라는 점인데요. 앞으로 1, 2인 가구의 증가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. 맞습니다. 예전에는 1, 2인 가구 증가가 청년 세대 중심의 이야기였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전체 인구에서 은퇴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1, 2인 가구를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대형 평수주택을 보유할수록 잠재적인 수요자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물가도 올라가고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계속 비싸지기만 하는데 또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3, 40평대보다 20평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한 단지에서도 20평대의 면적의 가격과 40평대의 면적당 가격을 비교해보면요. 소형 평형대가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 현상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이성적으로 본다면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이 더 전략적인 방향이고요. 저는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김용욱 부행장님과 함께 은퇴 세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거형 부동산 자산관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 농아띠 분들과 큰 공감대를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부행장님과 함께여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. 예, 공감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왔는데요. 그냥 제 이야기를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자산관리 전략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감과 위로의 말씀이 많은 은퇴 세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저도 많이 뿌듯합니다.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용빠. 용빠.